지금부터 능력 단위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듈 교재 에, 외부 평가 준비를 위한 모듈 교재 강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과정 평가의 전체 시험에서 시험 양은 적은데 시험 나오는 빈도수가 가장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외부 평가 얘기입니다. 자, 1차에도 많이 나오지만 2차 시험에서도 꼭 한 문제 이상 나와요. 자, 실제로 외부 평가가 9문제, 8문제 정도 나오는데 과목은 우리가 두 과목 정도 되잖아요. 이 12과목에서 제목은 한 문제도 안 나온다는 거죠. 네, 능력 단위에서. 그러니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혹시 그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과목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와요. 한 문제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쪽은 쭉 넘기시고, 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습 1, 대상자 특성 파악, 즉 집단 상담의 그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먼저입니다. 자, 집단의 원리. 동일 집단 대상자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성장 가능성을 나누도록 돕는 활동들이 제공된다면 급격한 직업 세계의 대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집단의 정의, 자, 꼭 이 2명 이상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집단이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자, 집단이란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2명 이상, 자, 2명 이상의 상호 독립적 개입들의 집합체입니다. 이런 단지 사람들의 집합체를 넘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틀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집단은 사전의 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구조화 집단, 사전 체계와 계획이 없는 비구조화 집단, 그리고 중간 정도 구조를 지닌 반구조화 집단으로 구분됩니다. 자, 집단의 조건입니다. 자,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의 집합체가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 대상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을 지녀야 하며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며 집단 대상자들 사이에 역동적 상호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 역동적 상호관계 형성, 이게 이제 집단의 조건입니다. 집단의 가치입니다. 집단은 대상자들이 적기 때문에 대상자 간에 심리적으로 의사표현과 감정표현이 자유롭고 개인의 집단 참가 기회가 많으며 참가한 개인에 대한 중시와 책임감이 증대되고 또 이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만 집단 내의 역동성을 가져오기가 용이합니다. 집단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대상자 간의 공통적인 사회적 감정이 유발되고 상호 이해가 깊어지며 공통적 사회의식이 배양되고 문제 해결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행도가 높아집니다. 집단의 활동은 결국 개인의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 두려움이 적게 되고 자신의 감성 흐름에 자신을 맡기며 자신이 갖는 편견이나 오해를 인지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신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또 타인에 대한 변화도 뒤따르는데 타인과 즐기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말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배려와 여유가 생기고 적이나 증오가 감소됩니다. 나아가 사회활동에 적극성을 갖고 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동 영역이 증대됩니다. 집단 상담의 개념과 이 움직이는 힘, 이거 역동성인데,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단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집단 상담은 대상별 직업적 논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상자 간의 역동적인 교류를 통해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집단 상담의 개념. 집단 상담은 집단 심리 치료와 중복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집단 심리 치료는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는데 중점을 두어 사용하는 데 비해 집단 상담은, 자, 이 집단 상담입니다. 대상자들을 경험할 수 있는 생활 논점의 예방, 발달과 성장, 치료를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이 훨씬 넓은 개념으로 써요. 용가년 등은 집단 상담은 생활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자와 지도와 집단원들과의 역동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각자의 감정, 태도, 생각 및 행동 양식 등을 탐색, 이해하고
보다 성숙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천성문 등은 집단 상담을 심리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이 전문적인 상담자와 함께 서로를 신뢰하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 이해와 수용 및 개방을 촉진하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잠재의 능력의 개발을 꾀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 상담은 보다 깊이 자기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개인 상담은 개인의 여러 가지 특수한 논점에 대해서 1대1 상담을 통하여 변화를 촉진시키거나 처치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역동입니다. 집단 상담의 성공은 집단 역동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집단 역동이라는 개념. 집단 역동의 요소로서는 집단의 배경, 집단의 참여 형태, 의사소통의 형태, 집단의 응집성, 집단의 분위기, 집단 행동의 기준, 집단의 사회적 관계와 유형, 하위 집단의 형성, 주제의 회피, 지도성의 경쟁, 숨겨진 안건, 제한의 묵살, 신뢰 수준 등 13개가 제시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집단 사기가 높여지냐, 요소가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은 내용을 읽어보는 것보다 제목을 한 번씩 더 읽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내용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 역동성, 즉 집단 사기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은, 자, 집단의 배경, 자, 제목만 있습니다. 집단의 참여 형태. 자, 아무래도 자발적 집단이 훨씬 동기가 높겠죠. 의사소통의 형태. 자, 그 다음에 집단의 응집성. 자, 집단의 응집성. 유대관계 정도를 말합니다. 유대관계가 클수록 집단 사기가 커져요. 그 다음에 집단의 분위기. 자, 아무래도 따뜻하고 친절하면 집단 사기가 올라갑니다. 역동성이. 그 다음에 집단 행동의 기준. 자, 어떻게 솔직하게 개방적인 관계에 있으면요, 집단 사기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의 사회적 관계 유형입니다. 자, 어떤 유정이 넘치는 것과 반감이 넘치는 것에 다르겠죠. 그 다음에 하위 집단의 형성. 이 소그룹 집단이 서로 형성해서 집단 간의 주도권 싸움 같은 거 하면, 예, 힘이 약해져요. 자,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파벌 같은 것이 조성되지 않아야 집단 역동성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의 회피. 자, 어떤 주제를 집단 상담의 주제를 냈는데 그 구성원들이 그걸 회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단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성의 경쟁. 자, 지도성 간의 경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집단 역동성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표 리더가 있고 거기에 전부 다 협조하면 집단 역동성이 올라갑니다. 또 숨겨진 안건, 서로 문제거리들을 서로 많이 가지고 있어. 자, 문제거리를. 그런데 그걸 나타내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집단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를 제안을 했는데 숨겨진 안건과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묵살돼요. 그러면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 수준이 높으면 집단 역동성이 올라가겠죠. 이 부분, 제가 제목만 읽었던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도로 어떻게 하면 집단 역동성, 즉 집단 사기가 올라갈 거고 어떻게 하면 떨어질 것인가의 감각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더라도요, 객관식 나오겠죠.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집단 역동성이 올라가고 떨어질 것인가는 사회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공부하고 상관없이 찍으면 맞아요. 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집단 상담의 이점입니다. 자, 2차 시험. 그러니까, 외부평가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쭉 들어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각자의 대인관계적 감정과 반응 양식이 집중적으로 탐색 명료와 수정되고 그 결과가 확인된다는 계속적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같은 집단 역동을 통해 집단 상담의 효과가 결정된다는 점은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의 차이점이 됩니다. 자, 첫째, 집단 상담의 장점이라고 해서 한 3개 정도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간 및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에 비해 동시에 여러 명이 참여함으로써 상담자의 입장에서 동시간 내에 많은 내담자를 만난다는 측면에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이며
내담자 또한 개인 상담에 소요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이슈를 상담 현장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나 자, 비용적으로나 경제성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자, 자신의 논점에 대해서 여러 관찰 가능한 비슷한 사람들의 어떤 논점을 들어보는 형태니까 자신의 논점에 대해서 객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단 상담에서는 하나의 큰 목표를 설정하고 집단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집단 정체성을 가지고 역동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원들은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논점을 다른 대상자들 또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논점이 자신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논점의 객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요 세 가지 정도나 네 가지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집단 그 자체가 실생활의 축소판이죠.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집단과 집단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대상자들이 동질적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가는 상담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은 실제 사회단위의 대체적 장으로 기능하면서 대상자들은 비교적 안전장치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등을 표현하고 상담자와 다른 대상자들의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집단 상담 현장에서 타인 앞에 자신을 표출하는 연습,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는 연습, 타인과 타협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등의 일련의 과정은 개인 상담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개 정도 쓰라, 3개 정도 쓰라 나올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을 보고 관찰 내지 대리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 현장에서 대상자들은 다른 대상자가 표현하는 다양한 갈등과 심리 상태를 듣고 자, 관찰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통찰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원들은 자신의 강점을 터득하고 효능감을 경험하기도 하여 대리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자원과 지지입니다. 한 3개나 4개 정도를 정확히 암기해 놓으세요. 집단 상담의 장점을. 자, 위에 제가 번호 써준 것 외에 밑에 것이 더 편하면 밑에 것을 암기해도 됩니다. 다양한 자원과 지지입니다. 집단 상담 대상자들은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다양한 자원과 관계 형성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를 파악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집단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지속력을 가지며 유지되어 서로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속감과 동료의식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풍부한 피드백. 집단 상담에서는 개인 상담에서 상담자 한 사람으로부터 받던 피드백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다수의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표현해준 피드백은 다수의 의견이라는 특성이 있어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재연, 반응, 격려 등은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여기까지가 집단 상담의 장점인데요. 이 집단 상담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집단 상담의 한계, 즉 집단 상담의 단점이 될 겁니다. 이 단점은 3개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3개 정도만. 자, 주관식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2차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세요. 집단 상담의 한계는 개인 상담에서 나타난 이점과 상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집단 상담은 집단이 모였기 때문에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집단 상담에는 대상자들의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집단 상담 진행자는 대상자들이 지나치게 사적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개입하고 프로그램 진행 중에 나누었던 내용을 집단 밖에서 언급하지 않는 규칙을 지키도록 합니다. 저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보통 집단원끼리 비밀 보장에 대한 서약서를 씁니다. 서약서를 쓴다는 그 자체가 집단 비밀 보장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에 대한 관심 이야기입니다. 집단 상담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대상자들이 함께 작업하는 상담 기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진행자 관심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상담이므로 자, 특정 사안에 관한 대상자의 개인적 문제는 자칫 등한시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도입 회기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문장을 좀 더 줄이면 이런 말이죠. 모든 개인에게 만족스러운 상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개인에 대한 관심 미학이란 말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은 대상자들의 집단의 규준과 기대치에 부응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집단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성이 강한 대상자들의 가치관과 견해가 압력으로 행사되기도 합니다. 집단 상담 진행자는 이 과정에서 압력이 지나치게 가해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자, 상당히 능숙해야 됩니다. 집단 상담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 요구도 조사입니다. 자, 그 대상자가 어떠한 상담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조사하는 게 집단 상담의 요구도 조사예요. 집단 상담은 집단 상담 대상자별, 지역별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 프로그램 개발을, 이 모든 교재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직접 개발한다는 과정에서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상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하면 그 대상자가 어떠한 것들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요구도 조사를 위한 방법이 크게 자, 자료조사, 면담,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 구조화와 방구자의 질문. 앞에 빼버리면 질문입니다. 자, 질문, 그리고 전문가의 협의입니다. 자, 그 뒤에서부터 다시 읽어볼까? 전문가의 협의회, 그리고 질문, 그리고 면담,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자료조사입니다. 자, 자료조사.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집단 상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들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걸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자, 개념적 정의입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다양한 대상의 여러 가지 논점을 다루게 되는데 가장 먼저 대상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시사점 파악.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자료조사입니다. 자료조사는 변화하는 대상의 특성과 요구도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최근에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낼 수 있어 보다 나은 프로그램 개발의 밑거름이 됩니다. 절차.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기 위해 기초적인 연구 방법으로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국내외에서 간행한 각종의 연구문이나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전문서적,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매체로부터 프로그램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하면 그 대상에 대한 현황을 수집하는 것이 자료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탈 주민들을 만나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뭘 진짜로 요구하는가, 그걸 찾아서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되니까요. 대상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그들이 어떤 직업상담 프로그램 요구도에 대해서 방구자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합니다. 면담에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영역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나 프로그램 실시 경험 담당자 등의 면담도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이탈 주민 프로그램을 이미 담당했던 사람들과의 면담도 병행한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램 방향은 대상 전문가, 자, 프로그램 실시 경험자의 면담 결과를 종합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대상만 면담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경험자, 이들까지도 다 면담해 보는 겁니다. 자, 면담의 의미입니다. 면담이란 목적을 가진 대화이며 비형식적 대화 형태를 취합니다. 개발자들은 대상자들의 견해를 알기 위해 몇 가지 일반적 주제를 탐색하지만 대상자들의 반응을 기초로 해석의 틀을 세우고 구조화합니다. 대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험에 접근한다는 것이며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는 긴 대화나 면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상호 구성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면담의 목적. 면담의 목적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이 의미하는 바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면담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고 면담 기술로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담에서 면담자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면담자로서의 행동은 피면담자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피면담자가 투명하게 자신을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면담의 이점입니다. 면담은 비교적 빨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상일 경우 면담에서 많은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추후 접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면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담자는 듣는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면담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주요 과제는 질문에 답하는 대상자를 격려하고 탐색하는 것입니다. 자, 면담에서 주요 요소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고 면담, 이 경험, 그 대상자나 그 경험했던,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람과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야 하죠. 자, 질문을 할 때는 틀을 짜서 하는 질문인 구조화, 그리고 반만 틀을 짜는 반구조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구조화 및 반구조화 질문입니다.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생각, 의도,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문항을 만들어 수량하는 방법입니다. 설문조사의 목적,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대상자들의 문제와 요구를 분석하기에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면담을 실시한 후 면담에서 추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일반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의 이점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목적에 맞게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드는 것, 정확한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치는 것, 그리고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설문지 만들기 생각보다 어렵죠. 또 설문지만 잘 만들면 자, 일시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수량화, 통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협의회입니다. 예컨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했을 때 그쪽에 전문가가 있겠죠. 그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료 조사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면담을 실시하여 요구들을 분석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있죠. 집단 상담 요구도 조사의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자료조사, 면담, 질문, 그리고 전문가와의 협의 정도를 쓰시면 되는데 제목만 쓰게 문제를 낼 겁니다. 만약에 설명하면 그 문장을 그냥 풀어서 토톨로기, 동의어 반복으로 쓰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유형과 비교를 보십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유형과 비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대상 주제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평가를 참조한다면 더 좋은, 그러니까 이 북한 이탈 주민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이탈 주민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참조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운영입니다. 자, 대상자에 따른 분류로 진로 단절 여성, 제대 군인, 장애인, 고령자. 저는 이걸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거 다 이해가 가능해요. 결혼 이민 여성, 취약계층, 전직 지원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제에 따른 분류로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성숙 프로그램, 탐색이나 성숙 프로그램, 자기 개념 관련 프로그램, 진로 정보 탐색 프로그램,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 진로 확장 프로그램 등등 자, 주제에 따른 분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론적 배경에 따른 분류입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그 효과성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의 바탕을 두고 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행 프로그램을 수집할 때 다양한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합니다. 집단 상담은 자기 효능감 이론 또는 인지정서 행동, 즉 ABCD, REBT 그겁니다. 그리고 인지치료, 심리학, 개인심리학, 아들레의 개인심리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행동치료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치료, 정신분석학의 훈습 등의 이론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다양한 이론적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야 되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참조할 때 그 참조 이론이
무슨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지 그것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선행 프로그램과 비교. 이거 꼭 해야죠. 자, 자기가 유일하게 처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사 또는 비슷한 프로그램. 그걸 무엇을 한다는 거죠? 비교해야 됩니다. 자, 목표의 비교. 프로그램의 목표를 비교할 때 어떤 목표가 더 구체적이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논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대상의 특성이 잘 고려되어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비교하도록 합니다. 구조화된 비교. 직감 상담 프로그램에서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외형적 틀을 말하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 준거와 같습니다. 자, 예컨대 주제. 상담자는 다른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결과 보고서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상의 특성.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상의 동질성의 확보가 핵심적입니다. 사람이 비슷비슷해야 돼요. 그자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모인 사람이 각자 다른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으면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동질성 확보가 핵심인데요. 성별, 연령, 학력, 특수 논점과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이 꼭 있어야 됩니다. 또 집단의 크기에도 어느 정도 숫자가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집단 상담은 참여 인원에 따라 소집단과 대집단 상담으로 구분은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30명 내에 학급 단위로 진행되는 대집단 상담이 시행되기도 하지만 집단 상담의 가장 전형적인 크기는 8 내지 12명 정도 내외의 소집단 상담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이 숫자가 훨씬 넘으면요, 보조 상담원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 회기 몇 번으로 끝낼 겁니다. 집단 상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8번 정도로 끝납니다.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전체 회기는 프로그램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를 수립한 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회기당 하나의 목표 달성을 원칙으로 하여 전체 회기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이런 대상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폐쇄 집단으로 이루어진 집단 상담에는 그러면 중간에 집단원 중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다시 채워질 수 없는 집단이 폐쇄 집단입니다. 폐쇄 집단으로 이루어진 집단 상담에는 대상자들이 이탈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참여자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프로그램 목표 수행과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를 잘 조율하여 구성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여러분들의 집단 상담은 4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의 소개는 8번 소개가 많아요. 자, 회기별 시간과 간격입니다. 회기별 시간은 약 2 내지 2시간 정도, 3시간도 너무 길더라고 해보니까요. 자, 2시간 내지 2 내지 3시간 정도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개인 상담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회기별 시간은 대상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집단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집중력과 이해력의 정도가 조절되어야 하며 그 간격은 일주일 정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장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는 집단의 크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큰 장소에서 진행될 경우, 자, 광장 공포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산만함이 있고 집단의 응집력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너무 좁으면 답답해서 집단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비교입니다. 자,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비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자,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을 때 보통 효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효과성은 프로그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론에서 제시된 효과를 파악하고 평가 보고에서 나타난 효과 분석 내용을 참고합니다. 집단 상담자는 사실적인 정보, 지시, 좋은 경고, 격려 혹은 기타 다른 내용들이 집단원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포함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특장점을 비교해 봐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를 해봐야 보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의 한국어 이해 능력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한 활동에 할애되는 시간이 길며, 자,
이러한 점은 프로그램의 특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프로그램의 특장점에 명시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행 프로그램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행 프로그램은 예컨대 제가 북한 이탈 주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 전에 선행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쭉 틀을 짜서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수행 내용 이쪽은 혼자 공부를 해보세요. 내부 평가 문제죠. 외부 평가는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모든 교재에 자 필수 지식 내용을 중심으로 쭉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